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죽공방 묘한의 공방장 묘한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네요. 첫 번째 올라간 것을 제 블로그랑 유튜브랑 두 군데에 올려놨는데 한 100번씩은 돌려본 것 같아요. 뭐가 부족한지를 잘 몰라가지고 여러 번 반복해서 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은 오늘은 가죽 카빙 기초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가죽 카빙에 어울리는 가죽이 어떤 것인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죽 카빙에 들어가는 가죽 카빙을 할 수 있는 가죽, 어떤 가죽일까요?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베지터블 가죽입니다. 라고요. 근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가죽 카빙에 사용하는 가죽은 베지터블 가죽이 맞습니다. 하지만 베지터블 가죽 중에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죽 카빙에 적합한 것을 골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가죽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흔하게 베지터블 가죽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런 가죽을 많이 떠올리세요. 자, 조금 단단한, 우리 현장용어로는 이렇게 가죽의 단단함을 고시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시감이 약간 살아있는 그런 하드 타입 가죽, 베지터블 가죽. 그런데 좀 덧붙여서 얘기하자 그러면은 물론 베지터블 가죽 중에서도 흐물한 가죽, 소프트한 가죽이 물론 있기는 해요. 자, 그러면은 요거 베지터블 가죽인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염색이 들어가 있어요. 2차 가공이 돼 있습니다. 2차 가공이 돼 있는 가죽 같은 경우에는 가죽 카빙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가죽이 어울리냐면요, 요렇게 내추럴 가죽이 어울립니다. 내추럴 가죽이라 그래도 구분해 주셔야 될 게 있는데요. 제가 여기 샘플을 또 준비를 해봤어요. 자, 요것도 내추럴 가죽이고 요것도 내추럴 가죽입니다. 요거 시장에 가가지고 뭐 내추럴 가죽 주세요, 생지 주세요 그러면은 두 개를 병행해서 혹은 둘 중에 하나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개의 가죽이 똑같은 내추럴 가죽인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가죽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부터 선행해서 좀 알고 이해하고 접근하시는 게 더 이해에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 가죽은 저희가 가죽을 위해서 짐승을 잡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고기를 위해서 도축을 해가지고 부산물로서 나온 가죽. 그때는 이제 가죽이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흐물흐물한 그냥 피부죠. 피부, 소의 피부라고 볼게요. 대부분은 수구레라고 식품으로 식자재로 쓰기도 하는데 일단 대부분은 그 섬유 조직이 굉장히 성기기 때문에 저희가 가죽으로 쓰기는 애매하고요. 대부분을 제거하고 옆구리 부분부터 등으로 둘러싸는 부분, 엉덩이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가죽을 사용하게 되는데 지금 바로 그 가죽을 벗기고 났으면은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피부죠. 요 피부는 무두질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지만 가죽이 됩니다. 그 전에는 굉장히 우리가 쓸모없는 가죽으로서 불필요한 그런 성분들이 좀 있어요. 제일 많이 있는 게 수분, 그 다음에 지방도 있고요. 수분과 지방을 붙잡아주고 있는 콜라겐, 그 다음에 미세한 혈관 같은 이제 죽은 단백질들, 이런 것들을 제거해주는 과정을 저희는 이제 무두질, 탄니드 작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베지터블 가죽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게 가죽이 식물성은 아니잖아요. 동물의 피부인데, 요거를 우리가 무두질하기 위해서 식물성 용액에다가 담궈서 필요 없는 부분을 녹여서 나와서 건조시켜서 만든 게 이제 가죽이죠. 일단 무두질의 과정은 전문적인 분야니까 저희처럼 제작자는 그냥 참고 삼아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죽이 나왔어요. 잘 건조를 시켜서 가죽이 나왔어요. 그런 가죽을 클러스트 타입 레더라 그럽니다. 클러스트 레더, 클러스트 가죽, 다 같은 말이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생지예요. 생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건조합니다. 이게 1차 가공 작업을 거치면서 유분이고 수분이고 모든 것이 다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건조합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요런 가죽들 있잖아요. 요런 가죽들은
그 클러스 타입 가죽에 2차 가공을 한 거예요. 염료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유분도 집어넣고 가지 작업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뭐 표면을 샌딩 처리를 한다든지 표면에다가 뭐 광택 처리, 뭐 코팅 처리, 뭐 왁싱 처리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뒷면도 정리한 것도 있고 정리 안 한 것도 있고, 일단 이런 클러스트 타입 가죽에 2차 가공까지 한 것을 그냥 우리는 일반적인 베지터블 가죽이라고 말을 하는데, 요 가죽은 우리가 카빙이랑 관계가 없으니까 일단 버려둘게요. 자, 클러스트 타입 가죽.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냥 내추럴 가죽, 요거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에제르레더에서 아트 내추럴이라고 하는 상품명으로 취급을 하고 있어요. 색상을 보면은 이게 그냥 생지랑 구분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생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뭐냐? 2차 가공을 하면서 2차 가공을 한 가죽인데 여기에는 단지 염색만 빠져 있을 뿐입니다. 예. 그러면은 뭐 똑같은 베지터블 가죽이고 색깔도 똑같은데 왜 얘는 카빙이 안 될까요? 자, 카빙이 안 되는 거는 아니고요. 그렇게 썩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할 거예요. 자, 요거는 2차 가공이 되면서 이 안에 가지 작업, 유분이 들어갔고요. 왁싱이 됐고요. 표면에 경화 처리가 됐고요. 뒷면 처리까지 맞춰져 있어요. 요거에다가 카빙을 하면은 요 경화 처리되어 있는 면들이 되게 깨지듯이, 눌리는 게 아니고 깨지듯이 벌어집니다. 안 예뻐져요.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카빙을 할 때는 반드시라고 해도 좋습니다. 요런 클러스트 타입 가죽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클러스트 타입 가죽은 어디서 사느냐? 요거는 뭐 광고일 수는 있지만,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에제르 레더에서 판매하는 터키산 V1 생지를 주로 사용하고요. 또 에제르 레더에서 또 수입하는 이태리 발피에르에서 그 더블버디라고 하는 그 엉덩이 부분 굉장히 두꺼워요. 엉덩이 부분 생지를 제가 PR에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레더 에펠이라고 하는 매장에서 그 어디 거였죠? 아, 그 나라가 유럽 나라인데 벨기에. 벨기에 생지를 수입해다가 판매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이게 뭐 수요의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일이 있어서 에펠 사장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수입할 계획이 없으시다고 예전에 들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산 생지도 있어요. 국산 생지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국산 생지 같은 경우에는 표면에 경화 처리가 너무 많이 돼 있어요. 아이롱 처리라 그래서 큰 열로 뜨겁게 달고는 드럼으로 가죽을 확 눌러냅니다. 그러면 표면이 정말 매끈매끈해져요. 근데 우리가 카빙을 하기에는 너무 매끈거리고 너무 눌러놓고 딱딱해지면은 카빙하기 힘듭니다.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 초급 과정일 때는 비싼 가죽보다는 좀 저렴한 가죽으로 부담 없이 공부를 해보시라고 국산 생지를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요. 좀 요즘에는 바꿨어요. 국산 생지 취급하는 그런 우리 거래처에서도 이제 별로 유통이 안 되니까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도 있고, 뭐 다른 그 동일한 제조사에서 만든 가죽을 다른 취급하는 다른 거래처에서 뭐 받아도 상관은 없는데 조금 가죽에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국산 생지는 요즘에는 별로 지향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거는 국산 생지가 뭐 나빠서, 이건 너무 싸구려래서 그래서 안 한다, 이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간단하게 가죽 카빙에 어울리는 가죽에 대해서 그 설명을 드렸는데요. 참 제가 말이 길었네요. 벌써 10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때는 이제 가죽 카빙에 사용하는 도구가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